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은퇴 재무설계 강의 5번째 시간으로요. 왜 나만의 은퇴생활비를 정하는 게 중요한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기업체나 지자체 은퇴 재무설계 강의를 가면요. 대부분 교육생들이 남성분들이 많고요. 50대 중반 이상입니다. 그분들한테 현재 가계부 쓰냐고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쓰지 않죠. 특히 남자들이고. 게다가 그 연령대는요. 돈 관리를 대부분 집에서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계부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사모님은 가계부 쓰냐고 질문을 드리면요. 사모님들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보통 가계부는 직장 초년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쓰는데요. 결혼한 지 한 20, 30년 흘렀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 쓰면 지출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귀찮기도 합니다. 교육생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좀 섞여 있으면요.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가계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교육생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가계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가계부를 혹시 안 쓰더라도 미래 가계부, 즉 노후나 은퇴 생활비의 예산은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노후나 은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실적인 은퇴 생활비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입니다. 일단 관리비 같은 주거비가 있고요. 주부식비 같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비, 생활비, 아이들이 아직 교육이 안 끝났다면 교육비, 부모님 용돈이든지 자녀 용돈,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장에 다닐 때는 사실 월급에서 떼고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의무나이관이 끝났다면 안 내도 되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요. 건강보험료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민영보험료도 있고요. 할부금 있다면 할부 비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그 원리금도 매월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출할 때 상당히 단순할 것 같지만요. 이렇게 항목을 나눠보면 상당히 그 항목 수가 많습니다. 앞부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이 부분은 비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병원 매번 가지 않을 거고요. 옷도 이제는 젊을 때는 좀 자주 사지만요. 퇴직할 때쯤 되면 거의 옷을 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 주택을 보유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거 매달 내는 거 아니고 건물분 같은 경우는 7월, 9월 한 2번 내고요. 토지는 9월 정도에 한 번 내죠. 그 다음에 명절 비용 이런 부분들에서 매년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즉 앞에 부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생활비는요. 그 앞부분에 생활비를 다 더하고요. 뒷부분에 비정기적인 지출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정기적인 지출하고 비정기적인 지출을 더하면 월평균 생활비가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모두들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대부분 그럴 때 무주택자의 경우는 집값이 폭락하기를 바라는데요. 집값이 폭락하면 그 폭락에서 끝이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부분이 또 다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갑자기 경착륙하는 게 아니고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천천히 떨어지는 것, 즉 정상 가격으로 가기를 유도를 합니다. 우리 생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는 제가 지금 당장 가계부 쓰지는 않더라도 은퇴나 노후 생활비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노후나 은퇴 준비를 하고 노후나 은퇴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요.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나 은퇴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가계부를 쓰셔갖고요. 불필요한 지출을 잡아내서 그 지출을 없애거나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 2년 후에 그 지출을 줄이지 않고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요. 그 지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한 7, 800만 원 쓰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2, 3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경착륙이 하면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듯이요. 우리도 그 지출을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뭐냐면 퇴직 전까지 단계적으로 이 지출을 줄여나가셔야지 노후나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요. 퇴직금이나 명퇴금이나 위로금 같은 경우를 받죠. 따라서 목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출을 줄이지 않더라도 그 목돈을 헐어 쓰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영원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그 목돈이 헐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20억 이런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그 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목돈을 헐었으면요, 생각보다 그 목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에 나옵니다. 따라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요, 5년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목돈을 다 쓰는 것도 문제고요, 공적연금이 나오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는 너무나 은퇴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은퇴 준비할 때요, 나만의 은퇴생활비를 아까 예산을 세워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뒤이어서 그 예산에 따라서 현재 가계부를 써서 지출을 최대한 많이 줄여놓고 퇴직을 맞이하셔야지 그나마 노후생활이나 은퇴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요, 국민노후보장 패널 9차 조사를 해서 2021년에 조사한 결과치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289만 6천원, 1인 가구 적정 노후생활비는 평균적으로 183만 1천원입니다. 이 자료 말고도요, 시시때때로 언론이나 방송에서 노후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 수치나 그런 수치나 참고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보유자산이나 노후나 은퇴생활의 목표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 숫자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강의에 가서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매월 은퇴생활비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숫자는 그냥 참고치일 뿐이고요. 아까 우리가 미래가계부, 즉 예산을 세워보면 나만의 은퇴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숫자가 272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319만원이 될 수도 있고 368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수치들은 참고해서 나와 부부의 노후생활비나 은퇴생활비를 정해야지 나중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은퇴생활비를 정하는 방법, 왜 정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은퇴재무설계 강의는 이어져 갈 거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